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4월 25일 10시 15분 기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 221 이동평균선 윗단에 있는 것들, 잘 나가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 실현 모드로 진행하면서 수익 실현을 갖다가 적당한 시기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5월달 전략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해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들, 그래서 221 이동평균선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리바운딩이 가능하거나 또 성장이 보여주는 종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리포트폴리오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더 드리블 해도 가도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또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 또 만들어 가야 되고 또 현금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수익 난구에서 정리해야지. 그럼 어디서 정리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진공청소기님께서는 한중 NCS를 2만원에 또 매수를 또 하셨다. 계속 방송 보시면서 포인트 잡으셨던 거죠. 그래서 수익이 지금 진행되고 계신데,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또 드리블 더 하면서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방으로는 제가 이야기드렸던 방송 내용이 있으니까 그 정도 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무역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많이 두고 그 부분에서 관세에 대한 낮추는 거 상당히 강조를 좀 많이 해서 오늘 좀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중 수익 실현 진행을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중에서 여러분들 그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처음에 75,500원 들어갔다가 저점구에 들어가서 저는 67,500원에 평단 맞췄고, 제가 69,800원 이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진건설로버 같은 경우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상단에서 들어갔다가 좀 아래쪽으로 많이 눌려서 2배수 정도 과감하게 들어가서 평단 5만원 이하로 맞춰서 49,777원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좀 진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엔 5만 한 1,000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서 2%대 수익을 냈는데, 50% 정도를 보유한 것 중에 이번에 나머지 것들도 오늘 사실 뉴스가 우크라 재건 관련된 뉴스가 좀 돌아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땐 묻혀버린 거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그 정도 수준에 정리하니까 대략 보니까 2분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한번 다시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전략들 여러분들 잘 또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로우는 상당히 중요하다. 자기 생각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힘들어질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좀 안 맞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 의견을 저렇게 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뇌피셜로 작동시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적으로 5월달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 접어드는 주식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뉴스로 오른 것들은 일단 3월달, 4월달에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간다. 이제 실질적으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중의 CS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렇게 했는데 13% 정도 때 수익 내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됐네요. 그리고 진행을 좀 했고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좀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대략 보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우리가 드립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SA를 그새 몰래 또 하신 분이 계시긴 한데요. SA 같은 경우도 세방전지하고 같은 의견으로 여러분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시는데, 그런 거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항상 보면 공짜로는 안 돼. 아시겠죠? 자, 전진건설 로봇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했다 드립을 마무리했다 해서 출구 전략은 성공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손해만 안 보면 되죠. 출구 전략. 왜? 물린 종목이 탈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링 서비스가 상당히 대단한 채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출구 전략 해서 또 수익 나고 계신 분들, 아마 지금 최근에 보면 매일같이 여러분 대략 10% 이상 되는 종목들이 수익이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즐거우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4월달 같은 경우 우리가 4월 초에는 좀 고생을 했는데, 4월 우리가 10일 이후부터는 아주 즐겁게 전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채널에 좋아요, 구독도 많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가 23,800원 이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뉴스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5월 초까지 가자 뭐 이렇게 얘기되고 체코 원전 그 수주 발표까지는 일단은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뭐죠? 뉴스가 나오면 뭐하자? 셀하자라고 의견을 미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시니까 여러분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뉴스 보시다가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셀 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들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로봇으로 다음 테마는 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지금 포인트 짚는 게 두 가지잖아요. 로봇하고 자율주행입니다. 그쪽 부분이 지금 최근에 보면 뭐였어요?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졌습니다. 그쪽도 보셔야 될 때가 됐는데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랠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그 조선 관련된 리포트들 중에서도 상향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이제 리포트 쭉 나오고 있으면 그게 거의 단기적으로는 그 상승을 거의 마무리 짓는 겁니다. 리포트 빨로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차익물 나오게 되면 또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또 이건 뭐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Y와 대비 성장하고 QOQ 대비 성장하는 구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가면서 그죠? 정배열을 타고 가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매출이나 이 영업이익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근데 수주는 계속 많아. 그렇게 되면 캐파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캐파 증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기대감까지 다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져.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권으로 간다고. 왜냐하면 그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그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겠습니까? 제가 뒤에 이야기 드릴 텐데 HD, 현대엘렉트릭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렇게 보시면 이제는 될 것 같다. 그리고 조선업 관련된도 지금 도크를 더 증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지금 필리핀에 있는 거 예전에 이제 그 한진중공업이 가지고 있었던 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도 조선소를 또 인수를 하니 많이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일단은 캐파를 또 늘려야 되는 그런 또 고민에 있는 과정도 있는 겁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우리 두 번째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움직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진행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조금 요건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IMO에서 결정한 그죠? 우리 탄소 배출하는 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탄소세를 앞으로 2027년부터는 부과를 할 거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90%의 디젤 선박들 같은 경우는 엔진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짝 보여드렸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도 이미 수주잔고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땐 YY 대비해서 65% 정도 업사이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도 아니고 깨질 만한 이유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엔진 쪽 같은 경우 많이 보고 있는데요. 엔진 쪽 같은 경우 좀 고점이어서 또 다음에 또 두 종 받으면 또 스윙 거래하니까 포인트 좀 잡아드릴 테니까 뭐 여기서 일단 줄겨 나가시고 잘 버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늘리면 비중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HD 현대 엘렉트릭 쪼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안 버리겠다. 다시 또 매수하는 것도 귀찮다. 그냥 세상에 7, 8% 수익 나는 것보다는 그냥 다시 들고 와서 하방 열어두고요. 처음 눌리거나 첫 양봉이죠. 여러분 여기서 속겠습니까? 안 속죠. 자 아래쪽 열어두시고요. 27만 5천 원짜리 여기서 비중 30%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중이 30%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처럼 막 주가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박스권을 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리포트가 계속 줄 하향 리포트가 나왔죠. 예전에 50만원 찍던 걸 지금 40만원대 초반으로 대부분 시장 컨센서스가 목표가를 애널리스트들이 낮췄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그 리포트 나올 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리포트 나올 때쯤이 거의 바닥이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HD 현대엘렉트릭 관련된 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번만 더 내려와서 27만 5천 원 정도에 제가 믹스 더블업 시켜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 보니까 28만 원 후반대, 28만 7천 원, 8천 원 이 정도 수준에 맞춰두면 저는 충분히 40만 원 정도 보고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전력 설비 특히 이제 변압기 쪽 관련된 거 우리가 수익을 낼 때는 적어도
몇 개월 걸립니까? 3개월, 4개월 걸린다는 점 잘 참조하셔가지고 이게 빠르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들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짧은 거로 가는 것들은 가볍게 움직이는 것들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묵직한 종목은 묵직한 거대로 또 우리가 조선 뭐 변압기 이런 건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대로는 큰 거대로 움직이면서 좀 가야 되는 맛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미스테이크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극복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채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주시고, 미니멈이 여기지. 3호는 찍어줘야지. 그럼 우리가 30만에서 3호라고 해도 적어도 15는 될 거고, 그거 좀 못마땅스러워. 그럼 좀 더 높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7만 5천 원, 여기 이 정도는 보고, 수익률 30% 정도는 어떻게 대략 생각해보고, 가보자라는 것 때문에 20에서 30% 정도면 되지 않아요? 3개월 정도에 충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종목이고, 제가 이제 LSL렉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건 또 빠이빠이 한 거고, 그래서 또 혹시 압니까? 또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아주 후호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주가는 다시 4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건식전국 공정 관련된 이야기 드리면서 PNT를 갖다 상당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쇼폼으로도 여러분 영상 보내드렸지 않겠습니까? 참조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렸고요. CATL, BYD, LG에너지, 엔솔, 삼성, SDI, SK온 모두가 뭡니까? 건실전국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당연히 먼저 필두로 치고 나가니까 서로 뭐 해야 되는, 이제부터는 원가 경쟁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조업은 결과적으로 원가 경쟁에 밀려버리면 사업이 쇠퇴해버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겠죠. 거기에 특화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BNT 상당히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올해도 16% 이상의 성장과 1조 8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합니까? 테스트 공정, 파일럿 이런 것들 내용으로 지금 장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건식 공정 장비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모든 배터리 산업이 진행될 때 건식 공정은 기본으로 깔려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건식 공정 관련된 부분은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 진행되고 있는 게 성공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원가 절감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해요. 습식 공정 대비해서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 동사가 지금 주가가 여기 아래에 있어야 되는 이유도 없고, YY 성장하는 기업이 왜 여기 밑에 있어야 됩니까? 밸류에이션 다운, 이건 뭐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업황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볼 땐 올해 안에 저는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 메이킹 해드린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타점 너무 좋지 않습니까? 37,600원. 이야, 이 구간에서 잡았어요, 저희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땡큐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요거 짧게 보고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승부가 제대로 나올 때, 수급이 꽝 들어올 때 이때 이런 걸 즐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 가지시고 좀 버텨가시는 쪽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가끔가다 리뷰 안 해드린다고 해서 저는 깜빡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마음속에 미니멈이 여기야. 46,000, 48,000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또 관세 정책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것들이 뭘까라고 하면 테크잉을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3만 원에 보유하고 시작을 했다가 좀 평단 올리고 비중 확대 진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비중이 30% 조금 넘긴 한데 30%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SK 하이닉스 가이던스를 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가이던스도 이미 또 체크해보면, 자, 3분기, 4분기 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야 개선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무역협상 이 부분에서만 긍정적인 내용이 분명히 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쪽에 관심 있으면, 우리가 222도 평균선 하방, 이게 다 조정받은 게 뭐예요?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정책 대통령 된 게 1월 20일이고요. 관세정책 막 발표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렇게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다? 바로 미국의 매크로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당연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이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잘 더 비중 확대해 나가면서 드리블 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 무조건 봐야 되는 건 여기 221 라인 여기까지는 봐야겠지. 그 정도 되면 대략 보면 30%이 정도는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테크윙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갖다 편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살짝 우리가 또 수익을 내고 나왔었잖아요. 우리 뭐 짬짬이로 들어갔다 나왔다도 잘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테크윙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트라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ISC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리기도 했고 제가 볼 땐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분기 4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가시는데 뭐 반응이 잘 들어오면 뭐 더 좋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5만 원 이하에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안 사면 언제 사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겠어요. 하방 열어두고 가시고 비중 요거는 제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30% 넘고 40% 조금 안 되는 듯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가 많군요. 예, 제가 생각한 게. 자, 그래서 이거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비중 확대해야 되고 여기는 위로 가야 돼요. 기본이. 그래서 그 점 충분히 여러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뭐 디바이스 나오는 것들 하고 이런 것들 다 나오겠죠. 그것도 관심이 되고요. 아무리 못해도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예. 2016 CES 갈 때까지 가더라도 충분히 여러분 극복이 가능할 겁니다. 그 점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상당히 모한 구간이다. 저평가 구간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1단, 2단 하락을 했고요. 3단 하락 부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의 관세를 많이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그 상대적인 이익, 그래서 오더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ASP가 올라간다. 이런 뉴스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은 갖다 공략하고 비중은 40%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3,450원.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방 열어도 이제부터는 윗단으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하방 열어두고요. 그 다음부터는 평단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무식하게 비중 확대 팍팍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무식하다는 표현을 쓴 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무식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욕심을 많이 내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뭐 싫은 소리 했다고 또 댓글 다시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뜻이 아니다. 욕심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드리블 해나가자. 오랜만에 유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뭐 여기서 다시 매수를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으로다가 10% 이상 수익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아마 대부분 분들께서 여기 어디에 걸쳐 있을까 내 추정컨대 12,000원은 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11,750원 여기 어디에서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정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 지난번에 손절치고 다시 아래쪽에서 잡는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여기고 여러분들 여기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평단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고려 참작해서 같이 드리블 나가는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제 3주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안에 움직이겠죠? 움직이길 기대해 봐야죠. 뭐 실적은 좋은 건 확실한데 시장에서 통 바라봐 주질 않네, 젠장을. 그렇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실적 좋은 놈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반응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13,000원, 14,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데이터 수익은 좋아요. 캐파도 늘어났으니까 그거는 뭐 변함이 없는데 괜히 그 트럼프 때문에 그죠? 이거 다 트럼프 때문이야. 이건 개시장 그죠? 어쩔 수 있나? 뭐 힘센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데 넘어갑시다. 자, SKC가 제가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이거 여러분 MSCI 편출 이슈가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평단은 108,000원이고 이거 참 고민이네. 이거 4,000원 때문에 더 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가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 승부수 띄울게요. 오늘 거는 더 고민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것저것 다 고민하다 보면 세상 뭐 그런데 사실 이 정도면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충분히 아래쪽에서 이거 내려가도 뭐 근데 내려가면 일단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일단 정리해 놓고 상황 보시면서 이게 5월 15일쯤에 결판이 나거든요. 5월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직은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또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조금 올라온다고 하면 또 한 번 정도는 또 글쎄요 우리가 원하는 때 가격 한 번 정도 요 정도는 땡겨주고 털어줘야지 아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10만 원 밑으로 이게 9만 원 밑으로 내려보낼 만한 내용은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OS랩 같은 경우도 여러분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된 거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더불어서 자율주행 하면 뭐 테슬라 관련된 건 당연히 피런티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SOS랩하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과 같이 SOS랩 지금 평당 11,000원에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프리마켓이 사실 장을 상당히 교란시키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 형태도 지난해 이제부터는 시간의 거래보다 지금은 프리마켓 쪽에 더 많이 또 공략을 해야 되니까 빠르게 또 적응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여러분 2단 하락 구간에서 처음 원시그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원시그널이면 한 번 더 놀릴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치고 올라오면 좋겠는데 이게 6월 달에 뭐 로보택시 하나 또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은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녹화 끝나고 또 흐름 돌아가는 것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메시지 또 전달할 테니까요.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는 사실 뭐 매물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여기 걸려 있으니까 글쎄 여기까지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들어온 건데 그리고 비중 이 정도면 또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아래쪽에 평단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드리블 가시죠 뭐.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등등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며칠 전에 다 이야기 드렸고, HVM도 우리가 평단 조절한 거 이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드리블 다 가능하다. 자, 드리블과 또 케어링 서비스에 강한 머니케어 뉴스, 또 약을 팔지 않는 머니케어 뉴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한 달에 800원 정도밖에 되지 하루에 8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돈을 써야지 여러분들 뭐 합니까? 돈도 벌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편안하게 쉬시고요. 또 5월달 더 진입하면서부터는 더 좋은 장세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